안녕하세요. 모빅을 배워가는 모빅베어입니다. 이모의 기적 프로젝트의 규칙과 구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직 버전 1인데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업데이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의 기적은 단순한 가격 이벤트가 아닙니다. 비트모빅 생태계에 새로운 10만 명의 참여자를 유입시키는 게 진짜 목표예요. 특히 엘뱅크 거래소의 활성화를 통해 더 큰 글로벌 거래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참여는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조건은 단 하나, 엘뱅크에서 새로 구입한 이모로만 참여할 수 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빅은 사용 불가. 중간에 이동하거나 출금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참여 인원은 10만 명 한정, 한국인 성인만 가능하고 KYC와 본인 인증이 필수예요. 보상은 서초 본사에서 직접 수령, 계정 양도는 불가능하고 계좌 개설에 약 10만 원의 실비가 들어갑니다. 또 계좌 수령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요. 종이 지갑 수령 또는 개인 공개키 제출. 참고로 젠슨5는 공개키 제출 방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엘뱅크에서 구매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우선 대전제는 12월 1일부터 엘뱅크에서 이모를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엘뱅크 상에서 트랜잭션, 즉 거래 기록이 남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로 살펴볼까요? 12월 1일에 엘뱅크에서 테더로 이모를 구매했다면 엘뱅크 상에 구매한 기록이 남으니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엘뱅크에서 이모를 판매한 후 다시 이모를 구매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엘뱅크에서 트랜잭션을 일으켰으니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 지갑에서 바로 엘뱅크 지갑으로 모빅을 보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엘뱅크에서 거래한 기록이 없으니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모든 시간 기준이 한국 시간입니다. 젠슨 옥께서 해칭 전략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었는데요. 바로 이번 케이스가 해칭 전략에 해당합니다. 모빅의 가격이 내가 사는 시점에 혹시 오를지도 모르니 미리 사두는 전략이지요. 이 전략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보상 구조를 볼게요. 총 5단계로 진행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가격 조건과 유지 기간이 높아져요. 1단계는 청구가 불가능하고 2단계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가격 조건은 약 $700씩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모를 샀을 때 그날의 최고가가 $1,000 이하라면 1단계는 $1,000 초과부터 인정돼요. 즉 1개월 동안 $1,400 이상이면 8모, 2개월 동안 $2,100 이상이면 16모, 3개월 동안 $2,800 이상이면 32모, 4개월 동안 $3,500 이상이면 64모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구입 시점의 최고가가 $1,000 이상이었다면 1단계 기준이 더 높게 시작돼요. 즉 시장이 이미 높은 구간이라면 그만큼 기준도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시작점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볼까요? 1단계는 하루 최고가 기준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내가 $900를 주고 샀다고 해도 그날 최고가가 $1,010이면 시작점이 한 단계씩 올라간 $1,400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얼마나 유지해야 하냐는 기준을 볼까요? 1단계는 하루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입니다. 즉, 하루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기준 가격을 넘게 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12월 1일에 $900로 구매를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12월 1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하루 동안 최고가가 $950였다면 이 표와 같은 보상 구조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만약 최고가가 $1,100였다면 바로 1단계는 통과하게 되는 거죠. 2단계부터는 유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단계에서는 1개월, 즉 31일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하루 최저가 기준으로 16일 이상을 $1,400 이상 가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 기간과 가격 조건이 상승하는 구조이죠. 예를 들어서 12월 10일에 최저가가 $1,400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10일 기준으로 31일 이내에 최저가가 $1,400 이상인 날이 16일이 되면 이 단계는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보다 보면 중간에 청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청구할 경우 그 순간부터 다음 단계로는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공공재가 남게 되는데요. 바로 이 남는 공공재는 그 남는 자리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위한 다음 차수의 에어드랍 물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받는 보상 비율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차엔 2배 보상, 2차엔 1.75배, 3차엔 1.5배 정도로 조정돼요. 물론 이 비율은 남은 공공재를 기준으로 재계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계에서 탈락된 자리의 에어드랍 물량은 다음 차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정하면서도 점진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는 예시로 그려본 그림인데요. 1차를 진행하다가 만약 2단계에서 유의미한 탈락 물량이 나왔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즉, 각 단계별로 어떠한 시나리오로 갈지는 그때 탈락하여 남는 공공재의 현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자율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자율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즉, 1차에 참석하는 게 가장 좋은 조건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공재 사용 계획입니다. 전체 공공재는 약 1,800만 모입니다. 그중 이모의 기적에는 620만 모가 배정되어 정말 엄청난 양이죠. 이외에도 호주 락업과 콘솔 700만 모, 볼의 사냥 100만 모, 기업형 블록체인 100만 모, 이렇게 투명하게 사용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모의 기적은 단순한 가격 이벤트가 아니라 비트모빅 생태계를 10만 명으로 확장시키는 대규모 참여 캠페인입니다. 새로운 참여자, 공정한 구조, 그리고 명확한 규칙,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기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모빅베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